75세 이정순이 며느리의 서류 가방에서 그것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와 함께 자신명의 집의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며 반듯하게 써온 자신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기에.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5년간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냉대와 무시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을 봅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좁게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5년째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의 고요함. 정수는 주방불을 켜고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 아들 윤호가 좋아하는 북어국, 손녀 나연이 먹을 계란말이, 며느리 민정을 위한 샐러드. 모두 머릿속에 저장된 메뉴였죠.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정수는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일들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된 게. 6시가 되자 윤호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는 식탁에 앉으며 짧게 말했죠. 엄마 아침 됐어요? 응, 곧 차릴게. 윤호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6시 반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채 거실로 나온 그녀는 정순을 보며 말했죠.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몸 안 좋으시면 쉬셔야죠. 괜찮아. 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그래도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수는 민정을 봤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은 자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멀쩡해. 에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7시 나연이 일어났습니다. 16살 손녀는 할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죠.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나연아. 잘 잤니? 네, 오늘 시험인데 할머니 덕분에 잘 잤어요. 적어도 손녀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연은 정순을 사랑했고 그 마음은 거짓이 없었죠.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윤호는 급하게 밥을 먹으며 시계만 봤습니다. 민정은 샐러드만 집어 먹으며 칼로리를 계산했죠. 나연만이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식탁이 차가워졌구나. 8시 모두가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구석구석 닦았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민정이 다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곳 다시 해야 해요. 라는 말과 함께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정수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오래된 친구 명자와 은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순아, 왔어? 명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응,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우리도 그렇지 뭐. 자식들 다 일 나가고 나면 할 게 없잖아.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죠. 은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네 집에 있는데 요즘 눈치가 보여.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 딸네 집인데 사위가 날 보는 눈빛이 불편해. 아무래도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돌아온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민정이 6시쯤 퇴근할 테니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6시 10분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죠. 정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저녁 곧 할게. 아, 저 오늘 회식이에요. 안 먹을게요.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이미 다 준비한 저녁 반찬들을 봤습니다. 민정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장을 봐서 만든 음식들. 하지만 미리 말하지 않은 회식이라니. 7시 윤호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쓰러졌죠. 엄마, 저녁 뭐해요? 너 좋아하는 제육볶음 했어. 아, 저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곧 나가야 해요. 윤호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시 나연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적어도 손녀는 먹어줄 거라는 안도감에 정수는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나연이 한 숟가락 뜯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조금만 먹을게요. 결국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린 음식들을 보며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11시쯤 정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작했거든요. 응, 나야. 지금 통화돼?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건 거의 다 정리됐어. 다음 주에 실버타운 상담 가기로 했고.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은 이미 계약 들어갔어. 중개사가 괜찮은 곳 찾아줬거든. 다음 달이면 잔금 치르고 명예 이전 끝나. 그럼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시어머니? 당연히 모르지. 알려줄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이 드시면 치매 올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뭐. 통장도 이미 남편 명의로 다 옮겼고 서류도 다 준비했어. 걱정 마. 정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민정의 통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있으면 불편하잖아. 맨날 집에 계시고 뭐 하나 하려면 눈치 보이고. 차라리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나아. 우리도 편하고. 정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짐이었구나.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민정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정수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어젯밤 그런 통화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응.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갈 데가 있어서요. 어디? 복지센터요. 어르신들 건강 상담해주는 곳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실버타운 상담이었죠. 알겠어.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수는 민정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켜보니 잠금이 안 되어 있었어요. 검색 기록을 봤습니다. 서울 근교 실버타운 가격, 치매 초기 증상, 부모 재산 관리 방법, 요양원 입소 절차.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칸에 서류 파일이 있었죠.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장은 실버타운 상담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이정순 2024년 11월 19일 오후 2시.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두 번째 장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도인 이정순. 매수인 김철수. 계약금 3천만 원 입금 완료. 중도금 날짜는 한 달 후. 세 번째 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 관리 위임 동의서. 이정순이 김윤호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 하단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35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 이름을 호명장에 썼고 성적표에 서명했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했죠. 자신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서명은 위조였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촬영했죠. 서랍을 더 뒤져봤습니다.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자신 명의 통장, 사본, 인천은행 예금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어요. 총 6천만 원. 정수는 그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어머니는 관리 어려우시니 자기가 하겠다며 맡아간 게 1년 전이었죠. 더 찾아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정과 부동산 중개사의 대화였어요. 중개사 어르신께서 직접 오셔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민정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혼자 외출이 어려워요. 제가 대리인으로 계약 못할까요? 중개사 위임장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정 위임장 준비했어요. 곧 보내드릴게요. 정수는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죠.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인천은행 지점에 도착해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죠. 제 명의 계좌 조회 부탁합니다. 전체 거래 내역도 출력해 주세요. 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5분 후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김윤호 씨와 함께요. 네, 제 아들입니다. 최근 6개월간 출금 내역입니다. 매월 1,000만 원씩 출금되었고요. 전부 김윤호 씨께서 하셨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 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6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공동명의 해지하고 새 통장 만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돈 전액 새 통장으로 이체해 주세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30분 후 정수는 새 통장을 받았습니다. 윤호가 손댈 수 없는 자신만의 통장이었죠. 은행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인천 남구청 민원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아파트. 남편 사망 후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은 그 집.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명의 이전은 아직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열람 기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김윤호, 서민정,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이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에 매매 계약서가 접수됐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입금 완료. 중도금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구청을 나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을 찾아갔죠. 4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지사는 사진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사기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원본을 확보하셔야 해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요. 복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라고 봐주시면 결국 어르신만 피해 보십니다. 이미 6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집까지 팔리기 직전이에요. 실버타운에 보내고 나면 재산 전부 빼먹을 겁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소까지 가지 않아도 법적 조치는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 30분 후 정순의 차례가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수는 준비한 서류들과 사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먼저 서명 위조가 확실합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바로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 동에 없는 재산 처분 시도, 통장에서 무단 인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면 아드님과 며느리분 모두 피의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빼돌린 재산은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시기 어려우시죠? 네, 가족이니까 망설이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미 어르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그동안 원본 서류를 확보하시고 증거를 더 모으세요. 결정하시면 그때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자신이 5년간 살던 집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빈집. 정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5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수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수첩이 있었죠.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쓰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정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정순이 말했습니다. 윤호야, 민정씨,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정순을 봤습니다. 뭐예요, 엄마?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정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내 집 매매 계약서. 내가 언제 집 팔라고 했니? 침묵. 실버타운 상담 예약. 내가 언제 거기 가겠다고 했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니? 재산관리위임 동의서? 이 서명 내가 한 거 아니야. 위조한 거지?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호야, 내 통장에서 6천만 원 뺀 거 너지?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대답해봐. 한참의 침묵 후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내 허락도 없이?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빚이 5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갚을 생각이었으면 왜 몰래 했어? 왜 내 집까지 팔려고 했는데?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씨, 당신은 왜 내 서명을 위조했어?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재산이라도 써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동의는 필요 없었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고 내 집 팔아서 빚 갚고 그게 계획이었구나.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어. 다 알았어.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집 나갈 준비할 거야. 그리고 변호사 선임했어. 고소장도 준비 중이고. 윤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횡령, 서류 위조. 전부 증거 있어. 경찰 조사 곧 나갈 거야.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은 안 했겠지. 정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윤호와 민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교사 시절 받았던 상장들, 나연이와 찍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호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정순의 방문 앞에 서서 말했죠.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만은. 민정이 전과자 되면 나연이는 어떡해요? 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연이 생각은 왜 진작 안 했니? 내 재산 훔칠 때는?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연이 걱정됐으면 이런 짓은 안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나연이 핑계 대지 마. 엄마, 나연이는 내가 따로 챙길 거야. 걱정 마. 정수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 준비가 완료됐다고. 정순이 서명만 하면 바로 접수된다고 했죠. 정수는 공단으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소장이었어요. 피고소인 김윤호, 서민정. 혐의 재산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천 번 서명했던 그 손. 이제는 자기 아들을 고소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으시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르신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선택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했습니다. 이정순. 깔끔한 필체였습니다. 35년간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의 필체.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경찰에서 연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수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 전과자 되면 나연이가 어떡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상처받을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나한테 왜 말해? 민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어머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민정은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연이 정순의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들어와 나연아. 나연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저도 다 들었어요. 그래. 근데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연아. 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요, 할머니 진짜 사랑해요. 엄마 아빠랑 다르게 저는 진심이에요. 정순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나연이 사랑해. 내가 할머니한테 유일한 기쁨이었어. 그럼 왜 가세요? 나연아,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넌 주말에 놀러와. 할머니 새 집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디로 가시는데요? 멀지 않아. 충북 괴산이야. 나연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 대신 사과할게요. 넌 사과할 것 없어. 넌 잘못 없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 살았던 이 공간. 수없이 청소하고 밥을 차리고 가족을 기다렸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윤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 쓰레기였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그대로 진행하세요. 저희가 벌 받아야 하니까요. 대신 윤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신 엄마 건강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잘 살아라. 빚 갚고 나연이 잘 키우고. 네, 엄마. 그리고 준호야. 네? 다시는 남의 것 탐내지 마. 내 힘으로 살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차가 왔습니다. 정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만 실었습니다. 75년 인생의 짐이 그게 전부였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호와 민정이 서 있었고 나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꼭 놀러 갈게요. 나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세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정수는 앞만 봤습니다. 3시간을 달려 충북 괴산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명자가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순아, 명자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괜찮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명자의 게스트하우스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이었습니다. 운동장은 그대로 있었고 교실은 객실로 바뀌어 있었죠. 정수는 그 공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간 서 있던 교단, 그 추억이 살아있는 공간. 여기 좋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처음 봤을 때 반했어. 정수는 2층 끝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이 보였죠.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맑은 공기, 새소리. 정수는 처음으로 가슴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친구 은실이 찾아왔습니다. 은실도 서울을 떠나온 70대 여성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실망해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정순아, 오랜만이다. 은실아. 세 사람은 폐교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 비슷한 처지네.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자식 키우느라 우리 인생은 없었잖아. 은실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인생 살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 사람은 무언가 해보기로 했습니다. 폐교 1층을 카페로 꾸미자는 아이디어였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네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칠, 가구 배치, 메뉴 구상.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죠. 폐교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윤호와 민정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폐교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SNS에 올라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할머니들이 직접 운영하는 감성 카페, 폐교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리뷰가 쌓이면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시간을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정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윤호와 민정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서민정, 사문서 위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 김윤호, 재산 횡령 방조 및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이정순에게 횡령 금액 6천만 원 전액과 위자료 2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윤호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순은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빚도 갚고 나연이도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엄마는 행복하세요?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유일한 위안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윤호가 불렀습니다. 정순이 뒤를 돌아봤죠. 엄마 사랑합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괴산으로 돌아온 정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운영은 점점 안정화됐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매출도 꾸준했죠. 명자, 은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횡령당했던 돈 6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수는 그 돈으로 폐교 건물을 구입했어요. 이제 이곳은 완전히 자신의 공간이 됐습니다. 건물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새봄하우스. 75세에 맞이한 인생의 새봄이라는 의미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나연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 우리 나연이 다 컸네. 나연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할머니가 꾸민 거예요? 응, 명자 이모, 은실 이모랑 같이. 대단해요. 정수는 나연에게 케이크와 주스를 내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 바빠요. 아빠는 새 직장 구했고 엄마는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요.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요. 나연아, 그건 내 부모님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아무튼 이제는 예전이랑 달라요. 엄마 아빠 관계도 좋아졌고.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요?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여기선 진짜 편해 보여요. 그러니? 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 거예요. 어떻게? 남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나연은 폐교 운동장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하늘, 산 너머로 지는 해. 할머니,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저도 방학 때마다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 방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연아. 나연이 돌아간 후 정수는 명자, 은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녀 왔다 갔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컸더라. 보기 좋다. 우리도 이렇게 각자 행복하게 사니까. 정말 그래. 은실이 맞장구 쳤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은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70 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명자가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봄하우스는 괴산의 명소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었죠. 카페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했습니다. 방 5개는 항상 예약이 꽉 찼어요.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폐교 뒤편 산길을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았죠.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새봄하우스의 하얀 건물도 보였고요. 정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바람소리, 7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빚 절반 갚았어요. 나머지도 내년이면 다 갚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구나. 엄마, 저 나연이랑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 정말요? 엄마. 하지만 준호야. 네, 엄마.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너는 너대로. 가끔 보고 안부 묻고 그 정도면 돼.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준호야, 나연이 잘 키워. 그 애만은 바르게.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풍경을 봤습니다. 관계는 변했지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뀐 거죠.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지금의 정순과 윤호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봄하우스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있었어요.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손님들에게 서빙했죠. 75세의 나이에도 정수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수는 명자, 은실과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차를 마셨죠. 우리 참 멀리 왔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은실이 웃었습니다. 거리만 먼 게 아니야. 인생도 멀리 왔지. 정순이 말했습니다. 맞아. 70 넘어서 새 인생을 시작할 줄은 몰랐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 딱 맞는 때야. 세 사람은 별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처럼 그들의 인생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펼쳤죠. 펜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정순으로 살았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이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76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으로 살겠다. 정수는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하루를 정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정수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